임차인 퇴실하고 엉망이 된 도배장판.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다들 아시죠? 집, 노후 등 집 자체 문제면 임대인, 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 사용하다가 파손했으면 임차인. 근데 이건 어떨까요? 이 곰팡이는 집 단열 시공이 부족해서 생긴 결로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입자가 겨울 내내 환기를 안 한 생활관리 소홀일까요? 이건 또 어떤가요? 세입자가 접착식 못을 벽에 붙였다가 떼면서 벽지가 같이 뜯겼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이건 우리가 아는 공식대로라면 세입자 부주의로 파손된 거니까 임차인 책임이 맞습니다. 근데 도배사가 이렇게 말해요. 이 벽지 몇 년 전 거라 단종됐어요. 톤 맞추려면 이 벽 전체를 다시 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잘못한 건 맞지만 500원짜리 흔적에 전체 도배비를 물리는 건 억울하고 임대인도 이걸 전액 청구하는 게 맞는 건지 난감하고 이 비용 누가 내야 할까요? 이 답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신 사례들 제가 12년 임대하면서 전부 겪어본 문제들이에요. 저도 처음엔 잘못한 세입자한테 끝까지 물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따지느라 일주일, 시공까지 2주, 결국 도배비보다 이 기간 공실로 날린 월세가 더 컸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가 내냐를 따지는 순간 이미 손해라는 사실을요. 오늘 이 기준 하나면 다시는 고민 안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애매한 상황이 와도 3초 만에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도배장판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까지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 기준, 실제 상황으로 보여드릴게요.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퇴실 확인하는데 벽지에 자국이 있어요. 이거 네 책임이다 라고 연락하면 대부분 그건 원래 있던 거예요 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여기서부터 답 보내고 기다리고 합의하는데 시간을 씁니다. 분쟁 끝에 세입자가 비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도배를 한다면 도배 전문가 스케줄 잡고 시공하고 건조까지 짧게는 3일 이상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시간 동안 다음 세입자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증금 정산, 퇴실, 청소 등 절차가 다 미뤄진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는 거죠. 사실상 공실로 2주 정도 놔둬야 합니다. 원룸 월세 40만 원 기준이면 20만 원 이상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끝일까요? 호실을 여러 개 운영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건에 감정 쏟고 시간 뺏기면 다른 방 관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세입자 한 명과 도배비 따지느라 일주일 스트레스 받으면 그 사이 다른 방에서 문제가 터져도 대응이 늦어져요. 같은 상황, 다르게 해봅니다.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퇴실 확인했는데 벽지에 자국이 있어요. 무거운 가구를 끌었는지 장판에 패임과 긁힘 자국도 있네요. 세입자에게 방 확인함을 알리고 절차 후 퇴실 정산해 줍니다. 도배는 부분 도배나 시트지로 해결합니다. 장판 패임과 긁힘도 보수 키트로 간단히 처리합니다. 비용 몇만 원, 시간 하루, 그리고 바로 임대를 놓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한쪽은 2주 공실에 20만 원 손해, 한쪽은 몇만 원 쓰고 다음날 임대 시작. 어떤 쪽을 택하실 건가요? 핵심은 시간을 비용으로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는 간단한 보수 방법은 한번 익혀놓으면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세입자 바뀔 때마다 도배, 장판 전문가 부르고 스케줄 잡고 할 필요 없이 퇴실 당일 바로 처리하고 다음날 새 세입자들이면 됩니다. 비용 몇만 원, 공실 0일.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수백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러면 뭘 해도 임대인이 다 해주라는 건가요?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퇴실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만 보세요. 이 문제, 적은 돈과 시간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리 범위입니다. 벽지 일부 변색, 장판 살짝 눌림, 줄눈 변색, 방충망 약간 늘어남. 이 정도라면 누구 책임인지 따지지 마세요. 모호하든 분명하든 상관없습니다. 시트지 붙이고 보수키트 쓰고 내가 처리하는 게 빠르고 이득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건물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해보세요. 이게 나만의 임대 원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같은 벽지,
장판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 수 없을 정도라면 그건 수리가 아니라 파손이에요. 그때는 책임 소재를 따지셔야 합니다. 책임 소재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집, 시설물 자체의 문제로 생긴 파손이면 집주인이 복구합니다. 배관 노후로 바닥이 침수됐거나 단열 부족으로 결로가 생긴 경우, 이건 건물의 문제니까요. 세입자의 사용 부주의로 생긴 파손이면 임차인에게 청구합니다. 반려동물로 문틀이 망가졌거나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한 경우, 이건 세입자의 문제니까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원칙적으로 하려 해도 세입자가 우깁니다. 원래 이랬어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무작정 모르쇠로 일관하며 우기는 세입자.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 임대인분들 많이 억울하고 당황스럽죠. 이 두 가지면 밀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입주할 때 방 상태를 찍어두세요. 벽, 바닥, 싱크대, 문틀. 스마트폰으로 1분이면 됩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왜 강력하냐면요. 세입자가 원래 이랬어요 라고 우길 때 입주 때 사진 꺼내서 보여주면 끝이에요. 여기 보세요. 입주하실 때 이 상태였습니다. 말싸움이 3초 만에 정리됩니다. 사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아무리 이건 네가 한 거다 라고 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 밀립니다. 입주 때 1분 투자가 퇴실 때 2주 실랑이를 막아주는 겁니다. 한 가지 팁 드리자면 사진 찍을 때 타임스탬프 카메라 앱을 써보세요. 날짜, 시간, 위치가 사진에 자동으로 박힙니다. 따로 준비할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가장 효과 좋았던 방법은 입주할 때 세입자가 보는 앞에서 찍는 겁니다. 계약서가 보이게 놓고 방 상태를 하나씩 같이 확인하면서 찍어요. 나중에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서로 곤란하니까 기록 남겨두는 겁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조작 아니냐는 반론이 불가능하고요. 더 중요한 건 세입자가 입주 첫날부터 이 집주인은 꼼꼼하게 관리하는구나를 인식해요. 그러면 거주 기간 내내 더 조심해서 사용합니다. 두 번째, 특약입니다. 사진이 증거라면 특약은 계약서에 박아두는 방패예요. 다 해줍니다. 단 이것만은 안 됩니다는 레드라인. 이 선을 계약서에 한 줄 넣어두세요. 고의적 훼손, 반려동물로 인한 파손, 무단 구조 변경, 이런 명확한 레드라인만 특약으로 잡아두면 세입자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라고 우길 수가 없어요. 계약서에 있으니까요. 특약이 없으면 구두로 아무리 말해봤자 증거 있냐로 돌아옵니다. 특약 한 줄이 있으면 계약서 보세요. 한마디면 끝이에요. 특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런 분쟁 자체가 안 생기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실제 특약 문구까지 자세히 다뤘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사진은 증거, 특약은 방패.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세입자가 우겨도 밀리지 않습니다. 임대업을 하다 보면 매번 새로운 문제를 만나는 느낌이 들죠. 상황이 다 다르고 세입자도 다 다르고 한 번도 안 겪어본 일이 터지니까요. 지난 12년 동안 임대업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새로워 보이는 문제들, 결국 몇 가지 원칙 안에 다 들어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넘어서면 증거와 계약서로 대응한다. 오늘 도배장판에서 보여드린 이 구조가 세입자 선별에도 계약에도 관리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원칙을 정했으면 그 다음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게 바꾸는 겁니다. 입주 때 사진 찍는 걸 매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입주 절차 안에 넣어두는 거예요. 특약을 매번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계약서 양식에 박아두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원칙이 정해져 있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처음 보는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법들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임대업 하시면서 가장 난감했던 상황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이 공감 주시는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도 다뤄보겠습니다. 불안 없는 주택 임대업, 임시연이 함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